자, 오늘의 수업은요, 지수함수 최대, 최소를 할 거거든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가 생각보다 문제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여기서 수학 상에서 배웠던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수학 하에서 배웠던 산술기하도 들어가요. 거기다가 지수의 성질까지 들어가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 너희들에게 유형 정리를 해줄 거야.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 그걸 암기해야 돼요. 그걸 알고 얘는 이렇게 풀더라, 쟤는 저렇게 풀더라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정리만 해놓으면 최대 최소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너희가 헷갈려 할 부분이 뭔지는 알거든. 그 부분만 우리가 따로 추가로 좀 공부를 좀 하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배웠어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만약 A가 1보다 큰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었죠? 증가함수 형태였죠. 증가함수 형태라 대략 한 이런 느낌으로 가더라 였어. 근데 얘는 항상 지나는 점이 있다? 0,1. 그렇지. 얘는 항상 0,1을 지나요. 그리고 밑이 되는 아이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죠.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약간 요런 개형으로 나가는데 얘도 지나는 점이 있었죠. 0,1.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래프의 개형은 이 두 개였어. 그러면 생각을 좀 해봅시다. 만약 그래프의 개형이 얘야. 그럴 때 내가 x의 범위를 딱 줄 거야. x가 1부터 4예요로. x가 얼마일 때 최소일까? 1일 때 최소고 얼마일 때 최대일까? 4일 때 최대야. 왜 그래? 증가함수니까 그래. 얘네들이 증가함수가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증가함수면 x의 범위를 딱 알려주면 x가 작으면 최소, 크면 최대다. 야. 하지만 감소함수인 경우 1부터 4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x가 1일 때는 최소예요, 최대예요? 최대가 되고 4일 때는 최소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딱 여기까지 이 두 가지의 그래프의 개형만 보고 뭘 판단할 수 있을까? 증가함수일 때는 x가 작으면 작고 크면 큰 거야. 감소함수일 때는 x가 작으면 크고 크면 작은 거야.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2차 지수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야. 오늘 하는 내용은 거의 이런 패턴에서 다 흘러 들어가.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 있어. 이거의 최대가 7이고 최소가 뭐 4일 때 A는 얼마니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이건 사실 계산이 안 됩니다. 그냥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라고. 야, 이걸 풀어야 되는 경우 있어. 문제가 뭐냐면 A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불분명하다고. 밑이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 이럴 땐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려? 그래프의 개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럴 때?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거를 찍어서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x가 작을 때 4고 클 때 7인지 그걸 모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7이고 내가 최소가 4라고만 했잖아요. 얘가 만약에 이런 개형이면 x가 1일 때 4고 4일 때 7일 거 아니야. 하지만 이 개형일 때는 1일 때 7이고 4일 때 4가 나오는 개형이 될 거라고. 모른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 아니요. 나눠 풀어야 돼요. 이럴 때는 가정에서 나눠 풀어야 돼. A가 1보다 크다. 아, 잠깐만. 내가 이거 뭐 하나 안 줘서 그랬구나. 요 범위일 때야. 아까처럼. 이 범위일 때. 그러면 A가 1보다 크다.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다. 요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야, 그러면 이 범위일 때는 X가 1일 때가 최소겠지. 그러면은 F1이 4인 거고 F4가 7인 거야. 얘네들 연립해서 풀면 돼. 지금은 내가 식을 대충 이렇게 뒀는데 실제 문제는 더하기 뭐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감소함수잖아요. F1이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일까? F1이 7이라는 거고 F4가 4라는 거야. 최소가 되니까. 그것만 주의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로 예를 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에게 나눠 푸는 패턴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무조건 그것만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면 된다. 야, 그 부분만 우리가 좀 고민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지는데
지금 설명 자체가 너희들에게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막상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y는 3의 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이런 패턴이라고 그냥. 그럼 이 친구는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죠. 그러면 x가 y가 되는 순간이 최소값, x가 1이 되는 순간이 최대값.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고.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 증가함수일까요? 감소함수일까요? 증가요, 감소요? 왜 감소예요? 그치? y축 대칭으로 생각해도 되고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이죠. 얘가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1의 x 있잖아.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다시 표현하면 2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니까 감소함수인 거야. 감소함수니까 x에다가 마일 대입하면 나오는 게 최대일까 최소일까? 최대값이야. 최대값을 라지 m으로 적을게요.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안다고. 이 함수는 어차피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거든? 최대와 최소의 후보는 무조건 끝값이야. 자,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x에다 마일 집어넣어봐. 마일 집어넣어봐.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x에 2 집어넣어봐.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오지? 그럼 둘 중에 큰 값인 최대값은 4고 최소값은 2분의 1이라고.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최대고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최소거든요. 헷갈릴 때는 숫자를 대입하세요. 헷갈릴 때는 숫자를 대입해버리면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답이니까. 자, 이런 친구들도 헷갈릴 수 있네요.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패턴이랑 좀 다르죠. 하지만 사실 똑같아요. 이 문제는 이거지. ax, b의 x는요. a, b의 x라고 놔도 되는 거 알지? 우린 그렇게 바꿔서 풀 거야. 자, 한번 보자. 첫 번째 게 y는 4x. 3의 마일 제곱의 x 이렇게. 3의 마일 제곱이 얼마인데요? 3분의 1이죠. 4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4의 x제곱으로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친구는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 증가함수면 x가 0일 때는 최소, x가 1일 때는 최대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패턴 알면 그냥 모르겠으면 0 대입하고 1 대입해. 둘 중에 작은 게 최소고 큰 게 최대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포인트가 뭐일 것 같아요?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대입해서 풀 거니까 판단 못해도 답은 나온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옴. 자, 그럼 두 번째 유형 한번 보자. 두 번째 유형이 중요해요. 책에 설명이 따로 없어서 그냥 내가 설명을 집어넣은 거니까 잘 이해해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 y는 ax의 제곱 더하기 p의 ax 더하기 q 요런 꼴. 요런 꼴일 때 문제 푸는 방법이야. 야, 얘는 어떻게 풀 것 같니? 치환이야. 그렇지.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수학상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을 때는 치환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a의 x를 t로 치환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함수를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함수의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는 너희가 암기를 해버려야 돼. 함수의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위 치환이야. 함수의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위를 치환하는 거예요. 자, 치환이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함수를 얘로 바꿔 푸는 거의 포인트는 범위를 바꾸는 거야. 그거는 무조건 치환하는 문제는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 치환하는 문제는 범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돼. 함수의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범위야. 야, 함수의 치환이 아닌 그냥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알아? 그냥 치환해서 푸는 뭐 예를 들어 인수분해나 그런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래식으로 되돌리기야. 하지만 함수의 치환에서는 되돌리기 과정이 없어. 얘는 범위를 치환하는 게 중요해요. 자, 말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실제 문제 풀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문제 유형은 그 필수 예제 있는 그냥 이걸 한번 따라갈게요. 자, 필수 예제 8번에는 이런 종류의 문제가 실려 있습니다.
x의 범위는 0과 2 사이에 있을 때 y는 4x-2x 더하기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얘는 2의 제곱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의 x제곱 2의 아니지 2의 x제곱의 제곱이지 x제곱의 제곱 2의 x제곱 이런 꼴이 되는 거 알지? 이렇게 2의 x가 반복되는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 치환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2의 x를 t라는 문자로 치환할 거야. 그런데 함수의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범위야 범위. 그럼 범위 한번 구해보자. 우리는 지금 x의 범위가 0과 2 사이인 걸 알아.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얘를 치환했거든. 얘 범위 구해보자. 2의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그냥 밑이 다 2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그냥 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 우리는 방금 지수함수 배웠잖아요. 지수함수가 이 범위일 때는 증가함수니까 0을 집어넣은 게 최소고 2를 집어넣은 게 최대인 거 알죠? 그럼 여기서 2x라는 값도 당연히 0을 집어넣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를 집어넣은 4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런데 이 2x라는 애는 t지.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치환한 t의 범위는 1과 4 사이인 거야. 이게 범위 치환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사실 이거 개념이 어떤 거냐면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줄게. 왜 이게 성립을 하냐면 원래 이거의 개념은 합성함수예요. 그러니까 x가 있어. 그런데 이 함수는 뭐냐면 y는 2x라는 함수인 거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2x를 다시 대입해. 저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저 함수는 그러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라는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2x에 대한 함수가 나왔을 때 걔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합성한 개념이라고. 그러면 합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좀 어렵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우리가 구하는 t가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4야. 그럼 우리는 그냥 t를 1부터 4까지라고 생각하고 풀면 된다고. 합성이라는 개념이 맞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이거를 나는 범위 치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원래 개념은 합성의 개념인데. 하지만 이런 개념까지는 굳이 우리가 생각하진 않아도 되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치환을 했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2t가 돼. 그럼 우리는 이거에 그냥 최대최소 구하면 된다. 단 t는 1과 4 사이다 라고 구하면 된다고. 야, 이 최대최소 어떻게 구하니? 노노, 얘는 대입하면 안 되죠. 저런 함수를 뭐라 그러죠?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어떻게 했더라? 그치, 완전 제곱식 해서 그림 그려서 구했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할 거야. 완전 제곱식을 할 거야.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문자는 2개를 적어.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가 얼마게? 그치, 더하기 1이지. 더하기 1하니까 빼기 1하면 되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 하면 얘는 y는 t마1의 제곱마 1이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되냐면 1, 마1에서 꼭지점이야. 그래서 여기서 위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일까?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인데 우리가 구하는 t의 범위는 1부터 4까지잖아요. 그러면 최소는 t가 1일 때 t 1 집어넣어.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최대값은 t가 4일 때 얼마 나와? 8이냐? 8. 그렇지. 이렇게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된다고. 자, 근데 2차 함수를 너희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사실 이렇게 설명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팁을 주자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지수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끝이었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수학2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시켜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나오는 최대 최소의 후보는 누구냐면 수학2의 개념에서는 끝값과 극값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런데 극값은 우리가 배운 개념이 아니니까 생소하잖아. 극값이라는 건 사실 뭐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감소하다가 증가하게 되는 되게 애매한 점이지. 이 점의 이름이 사실 극값이야.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건 2차 함수잖아. 이거를 그냥 우리는 꼭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함수의 최대 최소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끝값 아니면 꼭지점이야.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지 않고 구하고 싶다는 친구들은
끝값 대입하고 꼭지점 대입해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라고. 그래서 사실 대입으로 푸는 게 맞긴 해. 그런데 헷갈릴까 봐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준 겁니다. 연습 좀 하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야. 자, 흐름을 좀 정리를 하자. 이렇게 어떤 친구, 지수함수의 꼴이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치환. 근데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 범위 치환. 그래서 범위 치환해서 2차 함수의 개형으로 풀었다. 근데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후보는 끝값 아니면 꼭지점이다 라는 걸 암시해두고 헷갈릴 땐 그림 그리고 아니면 대입해서 빨리빨리 풀어버리고. 흐름을 좀 알겠죠? 얘들아, 이게 수학 2에서 나오는 극한을 구하는 극한 이후에 나오는 그래프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패턴이야. 다 이렇게 풀어. 기억 좀 잘해놔. 뒤에 또 나와 수학 2에서. 두 번째 유형의 패턴은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그 패턴을 외워야 해. 자, 두 번째 유형은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요런 형태가 되는 아이가 두 번째 유형이었어요. 자, 세 번째 유형 설명할게요. 세 번째 유형이 우리 책에 설명된 이거야. 우리 책에 설명된 건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에 지수가 함수로 나타나는 아이들의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야. 자, 지수가 함수로 나타나는 아이들의 최대치수인데 여기는 생각 좀 잘해봐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지수입니다. a는 고정이거든. 그런데 만약 a가 1보다 커. 이 함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야. 야, 그러면 증가함수에서는 지수가 제일 크면 당연히 그거의 함수값도 제일 크지 않겠니? 증가함수니까. 그러면 우리는 증가함수일 때는 지수가 제일 크면 함수값도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지수가 제일 작으면 거기서 나오는 함수값도 제일 작겠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만약 지수는 고정이고요. 밑은 고정이고요. 지수가 함수의 형태로 돼 있을 때 이 친구가 증가함수라면 지수의 최대값을 구해. 그때가 최대가 되는 값이니까. 지수의 최소값을 구해. 그때가 최소가 되는 값이니까. 이게 이런 패턴의 문제 풀이법이야. 이해되니? 하지만 지수가 0과 1 사이 있을 때 감소함수죠. 얘들아, 감소함수에서는 지수가 제일 크면 클수록 함수값은 어떻게 될까? 제일 작아져. 감소함수는 많이 곱하면 많이 곱할수록 그 수는 작아지니까. 그러면 감소함수일 때는 얘네들이 딱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자, 지금 이 설명하는 내용이 이게 무슨 소리지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풀어주긴 할 건데 사실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니네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지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보면서 얘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판단을 하는 개형인 거야. 자, 문제 유형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느낌으로 생겼어. 그러니까 밑이 고정이 돼 있고 지수가 변형되는 형태인 거야.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야, 여기는 당연히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되는데 범위가 있을 땐 둘 다 가져요. 범위가 없을 때는 최대값만 가져. 위로 블록이니까. 그러면 증가함수에서 얘가 최대가 될 때가 그 전체의 함수값이 최대가 되겠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이해가 좀 되나요? 자, 두 가지로 풀어줄 건데 너희들이 편한 방법대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풀이법은 헷갈리니까 지수 따로 보고 할 거야. 자, 지수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구하는 지수는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블록 그래프지. 완전 제곱식을 한번 해볼게요.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도 된다. 완전 제곱식 하려면 1 더하지. 그러면 전개 때리면 마일이지. 근데 숫자는 2지. 얼마 더할까? 3 더해주면 완전 제곱이 완성되기도 해. 그러니까 니네가 더하기 빼기로 구하잖아. 아싸리 그냥 완전 제곱식 구해놓고 뒤에 있는 숫자를 얼마를 더할지 고민하라고. 그게 좀 더 나은 패턴이니까 x마일의 제곱 플러스 3이야. 자, 그러면 얘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을 갖죠? x가 1일 때 지수가 3으로 최대값을 갖지. 그럼 우리가 구하는 값은 x가 1일 때 지수가 3이니 전체 최대값은 얼마일까? 8이 되겠지. 2의 세제곱. 이렇게 구하는 패턴이에요. 이해가 좀 되나요? 좀 어렵나요?
좀 헷갈리니? 어렵니? 이게 사실 너희들이 좀 헷갈릴까봐 지수를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좀 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게 헷갈리는 친구들이 이렇게 하자. y는 2에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차피 증가함수니까 이 친구가 최대가 될 때가 전체 최대값이겠지. 이 친구가 최대가 되는 거는 당연히 꼭지점이겠지. 범위가 없으니까 x가 1일 때 최대값은 2의 3제곱. 이렇게 문제 해줘도 돼. 혹시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렇게 문제 풀어도 됩니다. 우리 책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너희들 더 헷갈릴까봐 지수로 나타냈는데 그게 더 헷갈릴 수도 있을까봐 두 가지 방법 제시했으니까 이해하기 편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세요. 결론은 뭐니? 증가함수면 지수가 크면 클수록 최대값이고 감소함수면 그 반대고 그거에 대한 패턴만 너희들이 잘 이해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가 정리가 되겠죠. 알겠어요? 야, 어떤 흐름인지 좀 알겠니? 그럼 감소함수 좀 볼까? 필수예제 10번 한번 보자. 이 친구는 감소함수예요.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같은 패턴으로 한번 해볼게. y는 4분의 1에 이거야. 마 x제곱인데 완전 제곱 해버릴게. x제곱 마이너스 3x 6x 얼마 더하죠? 9 더하죠. 근데 9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마구가 된 거지. 근데 실제로는 마팔이지. 그러니까 뒤에 1 더하면 돼. 그래서 얘는 y는 4분의 1에 마이너스 x마 3의 제곱을 1이야.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감소함수죠. 그러면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 값은 최소가 되는 거야. 자, 최소를 구할 때는 지수가 3일 때라고. x로 할게. x가 3일 때라고. 그럼 x에 3 집어넣어봐. 아, 잘못됐다. 근데 여기 범위가 있네요. 근데 x의 범위가 1과 4 사이에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의 1과 4 사이에서의 최대 최소를 한번 구해 볼게요. 그걸 하기 위해서 약간 이런 패턴이지. 자, 우리가 구하는 건 1부터 4까지야. x가 얼마일 때가 최소야? 최소. 1일 때야. 생각을 해봐. 이 차 함수는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한 칸 같지.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두 칸 같잖아. 더 많이 내려갔겠지. 그래서 얘는 x가 1에서 지수가 최소가 된다고. 그리고 x가 4에서 지수는 4가 아니지.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되죠? 3일 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지수가 1이잖아. 1을 집어넣어. 그러면 이 함수 전체가 최소가 되니까 감소함수가 지수가 최소가 될 때는 그때가 최대값이 된다고. 헷갈리니? 자, 봐봐. x가 1일 때 지수 얼마 나와? x 1 집어넣으면 지수 얼마 나오니? 마3 나오지. 지수가 마3이야. 그러면 그때는 지수가 제일 작기 때문에 감소함수라서 최대값이 나와. 최대값은 얼마 나와야 돼? 64 나오지. 4의 3제곱. 4분의 1의 마3제곱이니까. 하지만 x가 3일 때는 지수가 얼마야? 1이지. 지수가 1이면 그때는 최소값을 갖는데 최소값은 4분의 1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최대 최소를 잡으면 된다고. 너희가 지금 헷갈리는 거는 왜 헷갈리냐면 증가함수는 그냥 상식적으로 풀면 되는데 감소함수는 뒤집어져서 헷갈리죠.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울까? 쉽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거를 증가함수로 만들어준 다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포인트는 그거야. 사실 여기서 나오는 친구가 감소함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4분의 1은 4의 마일제곱인 걸 알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냥 싹 다 증가함수로 바꿔주고 이제 풀면 돼. 어차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하긴 하는 거야. 안 될 가능성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건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4의 마1제곱 전체에 마x 제곱 플러스 6x 마 8이잖아. 그냥 다시 쓰면 4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로 바꿔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고. 증가함수니까 어차피 지수가 작으면 최소값, 지수가 크면 최대값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야.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자, 얘는 지금 3분의 2제곱에 이거지. 그러면 얘를 내가 증가함수로 바꾸고 싶어. 바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도 얘처럼 증가함수로 바꿔서 풀 수 있을까? 당연히 풀 수 있지. 이게 왜 그러냐면 3분의 2의 마일 제곱은 2분의 3이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3분의 2의 마일 제곱에 마x 제곱 플러스 6x 마 8로 바꿔서 풀어도 돼요. 그러면 y는 아니 2분의 3이지 여기. 자, 이거는 2분의 3의 마일 제곱이야.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의 마일 곱하면 x제곱 마 6x 더하기 8로 바꿔서 증가함수로 바꿔서 풀어도 돼요.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라고. 알겠지? 분수인 거는 역수 만드는 그 과정만 좀 주의하면 돼. 그래서 아싸리 헷갈리는 친구들은 싹 다 증가함수로 바꾸면 돼. 포인트는 뭐냐?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보면 된다. 그게 포인트야. 헷갈릴 수 있어. 얘들 어려운 거 알아. 최대최소는 원래 어려워. 왜 그러냐면 그냥 최대최소만 내는 게 아니라 수학 상도 나오고 수학 하도 나오니까 어렵다고. 근데 지금까지는 수학 상밖에 안 나왔는데 그거 이외에 유형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수학 하 유형이야. 자, 주의해야 될 거 딱 하나 있어요. 필수예제 11번 한번 보자. 자, 필수예제 11번 한번 볼게요. 내가 아까 설명했던 유형들을 어쩔 수 없이 계속 다 복습할 수밖에 없어. 설명했던 유형들이 대충 어떤 패턴이냐면 일반적인 지수함수 하나 있는 거. 이거는 이해가 됐지? 만약 이렇게 된 거 치환해서 풀었지? 이렇게 된 거 밑은 고정이고 지수만 바뀌는. 참고로 이런 거는 지수가 보통 이차함수야. 그런 것도 풀었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배울 게 요런 거야. A의 X 더하기 A의 마X 꼴이 반복되는 거. 이것까지 가르쳐 줄 건데 지금 하는 내용은 얘네들을 싹 다 비껴 나간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2의 X 더하기 사실 얘는 2 곱하기 2의 마의 X 제곱인 거 알지? 2의 마X는 뭐니? 2의 X분의 2라고 바꿔도 되는 거 알지? 얘가 얘니까. 이거의 최대치수 구하는 거야. 2차 함수도 아니고 함수로만 따지면 분수 함수의 형태가 되지. 얘 하나만 주의합시다. 얘를 구하는 방법은 수학 하를 쓸 거야. 수학 하에서 뭘 쓸 거냐면 자, 2의 x가 0보다 커. 그러면은 2의 x분의 2도 당연히 0보다 크지. 왜냐면 얘네들 0이 될 수 없으니까. 여기서 쓰는 공식을 쓸 거라고. 너 기억나는 거 있니? 산술기하 쓸 거야. 자, 산술기하 복습 한번 해보자. 산술기하는 언제 쓸 수 있냐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인 상황 속에서 A 더하기 B는요 항상 2루트 AB보다 끝나요. 항상.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얘도 양수고 어차피 얘도 양수잖아. 그러면 양수니까 이게 성립하지 않겠니? 써도 된다고. 2의 x 더하기 2의 x분의 2는요 항상 2루트 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고. 둘이 곱하면 얼마야? 2지. 그래서 이 친구의 최소값은 얼마다? 2루트 2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라고. 자,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경우는요. 둘이 곱해 약분되는 패턴, 둘이 곱해 약분되는 패턴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니까 산술기하를 활용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까지 풀었던 거랑 좀 달랐죠. 그래서 이 꼴을 니네가 외워야 돼. 얘를 둘이 곱해 약분되는 패턴이니까 산술기하 쓰자로. 요게 네 번째 유형. 자, 라스트 유형. 라스트 유형이 굉장히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할 거예요. 그냥 다음 페이지에 있는 확인 체크 보면서 하면 돼요. 라스트 유형은 뭐냐면 A의 X 더하기 A의 마X 꼴이 반복되는 경우. 마지막 유형은 뭐냐면 A의 X 더하기 A의 마X 꼴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이거를 문제 푸는 방법은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자, 이렇게 할 거야. 얘를 치환할 거야. 얘를 치환할 거라고. 야, 근데 아까 내가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범위지. 범위를 잡아야 돼. 이 친구의 범위를 구하자고. 범위 어떻게 구할까? 아무 범위가 없고 그냥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범위를 구해야 돼. 이 범위 어떻게 구할까? 아, 그죠. A는 0보다 크죠. T의 범위를 잡자고. T의 범위는 어떻게 잡을까? 야, 나의 모든 수업은 흐름이야. 나는
수업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흐름을 잡아와. 오늘 내가 이러한 흐름으로 설명하면 문제 풀기 좋겠다는 흐름을 잡고 들어오거든. 그러면 지금의 흐름에 빗대어서 어떻게 풀 것 같니? 우리 방금 뭐 했냐? 우리 방금 뭐 했어? 산술기하 썼잖아. 그럼 이 산술기하로 범위를 잡는 거야. 이해되니? 얘를 치환하는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범위야 무조건. 근데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사실 a의 x의 a x분의 1이지. 얘는 항상 2루트 둘의 곱보다 크지.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돼. 누가? t가. 그래서 t의 최소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잡고 푸는 문제야. 알겠어? 포인트는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범위를 잡는 거야. 그런데 나 사실 산술기하가 갑자기 뜬금없이 범위 잡기잖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범위 좀 잡아줄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수의 개형을 좀 봤어요. 그걸 이용해서 범위를 한번 잡아볼게. 2의 x제곱은 이거야. 아니 그 ax로 할게. ax는 그냥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그럼 a의 마x는 감소함수겠지. 약간 이런 식이야. 근데 지난 함수에서 x 자리에 마x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라 그랬지? 역함수. 네. 역함수 아니고 x 자리에 마x는 어디에 대칭? y축 대칭이지. 그러면 얘네들은 y축 대칭했다는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양쪽의 모양은 완전 똑같이 생겼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친구의 이 값은 1이지. 이 친구의 이 값도 1이지.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해서 나오는 값은 얼마가 나올까? 이겠지. 얘네 둘을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ax 더하기 a의 max잖아. 얘네 둘을 더하면 나오는 이 값은 이때 여기서는 2야. 여기까지 알겠니? 여기서부터 함수의 개형을 그리면서 예측하는 거라고. 해보자. 이건 좀 복잡해.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지금 2를 잡아놨어. 이게 y가 2야.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 이 점을 봐, 이 점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얘네 둘을 합해서 나오는 일단 여기 값이 2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지. 근데 2에다가 굉장히 조금 더했지. 그럼 여기서 값은 조금 더 더해서 여기쯤이겠지. 무슨 뜻인지 알겠니? 둘을 더하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2지. 2인데 조금 더했지. 여기쯤 오겠지. 어차피 좌우 대칭인 거 알지? y축 대칭이니까. 그리고 조금 애매한 거 볼까? 여기 보자. 여기 볼 거야. 여기로 보면 지금 여기가 1이거든. 1에다가 수를 더했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림 잘못 그린 거야. 원래는 증가폭이 훨씬 더 커야 돼. 그래서 여기도 1에서 얼마를 빼는 건데 실제로 이게 이거보다 구간이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둘 더하는 건 2를 초과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범위도 약간 여기쯤에 와. 여기쯤에 오고 이 합친 그래프를 그리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니? 그니까 자 여기서 나오잖아. 여기서 몇 가지 길이가 1이야. 1에다가 조금 더했지. 그리고 여기 길이는 1에서 조금을 뺐지. 근데 실제로 이 폭보다는 1번보다는 2번이 더 숫자가 더 크다고. 폭이 더 크다고. 증가폭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이 숫자 2보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1 더하기 누구 더하고 누구 뺐는데 그게 더 크니까. 그래서 2를 초과해. 그래서 그래프를 더하면 이런 식의 개형이 돼. 사실은 이거보다 좀 더 가파르게 나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가 최소값이 되는 게 이 점이야. 그래서 2가 나와.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함수의 그래프의 합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 일단은 너희가 산술기하로 범위 잡아요. 잡는 건 맞는데 우리가 산술기하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패턴이고 사실 얘네들은 그래프의 합을 통해서 구하는 게 좀 더 옳을 수 있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 문제 포인트는 치환이다라는 거야. 근데 치환한다고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뒤에 있는 확인 체크 봅시다. 확인 체크 12번이야. 실제로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요. 딱 이렇게 생겼어. 정말 딱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애만 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문제는요. 얘가 반복돼, 얘가. 그런데 얘도 사실 반복되는 패턴인 게 변형 한번 해볼게. 얘는 2의 2x 더하기 2의 마이x야. 그치? 그런데 얘는 다시 쓰면 2의 x에 2의 마x를
제곱 때린 거에서 2 뺀 거랑 같다. 자, 이게 좀 헷갈리나요? 이 공식 쓴 거야.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 x제곱을 제곱 때리면 a의 2x 더하기 a의 마 2x 더하기 2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하는 이 값은 얘 제곱에서 2 뺀 거랑 같다고. 숫자가 달라져도 다 성립해.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나는 얘를 t로 치환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뀔까? t제곱 마2로 바뀐다고. 요게 문제의 포인트야. 알겠니? 그럼 얘는 t제곱 마2로 바뀐다고. 얘들아 이거 좀 외우자. 이거 많이 쓸 거야. 이거는 숫자만 달라져. 4x가 3x로 바뀌고 5x가 25x로 바뀌어. 그밖에 없어. 어차피 똑같이 2 빼. 얘 좀 외워버려. 그래서 얘는 y는 t제곱, 얘는 마이 마이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한 가지 빼먹었네. 뭐 안 했지? 치환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범위라 그랬지. 범위 잡자. 범위 어떻게 잡는다 그랬지? 산술기하로 잡는다 그랬지. 얘네들은 최소값이 얼마? 아까 얼마였니? 2였잖아. 이건 절대 안 바뀌어요. 어차피 얘네들도 안 바뀔 거 아니야. 무조건 최소값은 2야. 숫자가 안 바뀌든 어쩌든지 간에 산술기하 때문에 다 약분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 안에서 이 친구의 최소값만 구하면 됩니다. 얘는 범위가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최대 최소 다 구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나오고 끝이야. 그 다음부터 흐름을 좀 알겠어요? 어떻게 하지? 완전 제곱식이죠. 뿌리를 하고 마3이죠. 그러면 얘는 y는 t-1의 제곱 마3이거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1이잖아. 1이라는 친구는 이 범위 안에 없지. 꼭지점은 최소값이 될 수가 없네. 아까 말했잖아. 끝값 아니면 꼭지점이라고. 고민할 필요 없어. 당연히 끝값이 최소값이지. t가 2일 때 t 1 집어넣으면 얼마니? 마이지. 그래서 최소값은 마2가 나와. 자, 다시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해주면 여기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우리가 구하는 함수는 t가 2보다 클 때거든. 2일 때를 보니까 당연히 최소값은 t가 2일 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볼 거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배우는 모든 내용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헷갈릴 수는 있어. 니네가 지금 어려워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2차 함수가 나오는 순간부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왔던 이거를 허투루 보면 안 되는 게 이후에 배우는 게 뭐게? 지수함수 다음에 로그함수지. 로그함수도 다 이런 패턴이야 얘들아. 치환해가지고 범위 잡고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패턴만 잘 알면 함수의 개형이 로그함수로 바뀌든 삼각함수로 바뀌든 그 친구가 3차 함수로 바뀌든 4차 함수로 바뀌든 문제 푸는 패턴은 똑같다고. 그래프 모양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흐름을 확실하게 좀 이해해두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여기에서의 문제풀이의 포인트는 유형 잡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만 하고 한번 해보자. 자, 만약 일반적인 지수 함수야. 그러면 일반적인 지수 함수에서는 그 친구가 증가 함수일 때는 x가 작을 때 최소, 클 때 최대라 그랬지. 그건 니네가 다 할 수 있어. 만약 이런 종류의 함수는 어떻게 푼다고 했죠? 치환. 근데 치환이 제일 중요한 거 뭐? 범위 치환하는 거. 그것만 좀 연습하세요. 이런 친구는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됐더라? a의 컨디션을 봐야 돼. a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봐야 된다고. 증가함수일 때는 지수가 크면 클수록 크고 감소함수일 때는 크면 클수록 작죠. 근데 감소함수는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증가함수로 바꾸는 연습하면 되겠지. 그럼 이 유형도 충분히 풀 수 있겠네. 자, 얘가 반복될 때는 어떻게 하더라? 치환. 누굴 치환하죠? ax 더하기 a의 마x를 치환하죠. 이거 뒤에 방정식에서 똑같이 나와. 얘가 나오는 경우 있어. 그때도 치환이야. 근데 방정식에서의 치환은 범위 치환 이런 거 없어요. 자, 치환해서 풀 거야. 근데 함수의 치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범위다. 근데 그 범위를 어떻게 구한다? 산술기하로 구한다. 근데 항상 그 산술기하로 나오는 최소값은 얼마였더라? 2였더라.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 나올 때는 어떻게 했더라? 곱셈공식 변형을 하면 어떻게 되지? t제곱 마이 나온다고. 다 외워버려. 다 똑같은 문제니까. 숫자만 바뀌니까. 그렇게 구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는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하는 최대 최소는 딱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어차피 너희가 숙제로 할 거긴 한데 뒤에 나오는 연습 문제 잠깐만 좀 볼까요? 자, 연습 문제 존이 어디냐면 여기 73쪽이에요. 73쪽에 너희들에게 설명해 줬으면 하는 게 뭐냐면 82번 한번 볼까요? fx, gx가 있어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고 gx는 a의 x일 때 자, 이제 니네가 어려워하는 거 하나 나왔네. 합성함수 나왔어. 그런데 합성함수라고 해서 쫄 필요 없는 게 이 합성함수는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 함수가 싹 다 합성함수야. 다만 합성함수의 개념을 안 쓴 거지. 그래서 얘는 정리하는 방법만 설명을 해줄게요. 얘는 G 안에 fx 있다야. G 안에 fx 있다는 G 함수의 x자리에 얘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면 G 함수의 x자리에 얘를 집어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이 함수야. 이거 아까 봤던 거랑 똑같지? 이런 거 어떻게 구했더라? 그렇지. a의 상태를 보고 최대 최소 구했지. 문제 있다. 증가함수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몰라요. 모르지? 자, a가 0보다 크고 a가 1이 아니다는 그냥 미세 조건이야. 증가함수, 감소함수를 설명하지 않았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나눠 풀면 돼. 나눠 풀었을 때 이거를 성립하게 되는 아이들을 찾는 연습만 좀 하면 된다고. 그것만 좀 주의하라고요. 나눠 푸는 거야. 그것만 좀 잘 고민해봐. 별로 어렵지 않아. 합성함수 해석해줬으니까 나눠 푸는 패턴 아까 잠깐 보여줬잖아.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되니까 이거는 쉽겠다 싶네요. 야, 연습 문제 83은 어떻게 풀 것 같니? 83의 1번은 83의 1번. 그렇지. 보자마자 산술기하를 떠올려야 돼. 둘이 곱하면 약분되는 식이니까. 이것도 스킵.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다 똑같은 유형이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연습 문제까지 꼼꼼히 좀 숙제를 해오세요.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